안녕하세요. 병어문입니다. 한국 기준 2020년 6월 23일에 새벽 2시에 진행된 애플의 WWDC를 잠이 안 와서 구경한 후기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업데이트 목록 중에 제일 첫 번째로 iOS 14 버전에 대하여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iOS 14는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위젯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되었고 위젯 갤러리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팝업 영상 지원 PIP 기능이 생겨서 앱 사용 중에 작은 스크린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위젯은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종류를 지원하며 앱 라이브러리, 앱 도서관이 생겨서 앱 목록들을 간편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젯은 홈 화면에 쉽게 삽입이 가능하고 홈 화면에 있는 다른 앱들과 병행하여 위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별 특색 없이 앱들만 홈 화면에 있었다면 이제는 좀 다양한 위젯으로 아이폰을 좀 더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Picture in Picture PIP 기능은 화면처럼 분리된 파워창을 따로 만들어내어 자유롭게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네요. 새삼스럽지만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발음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성 비서인 시리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시리아가 없어도 오픈 사파리 등의 명령어를 지원하고 시리에게 오디오 메시지 전송 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리의 명령어들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레이트라는 번역 앱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국가의 언어들을 번역해주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해당 번역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 기능은 말을 하는 동시에 원하는 변환하고 싶은 언어로 변환되는 편리한 번역 기능이라고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메시지 앱인 iMessage에 대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iMessage에서 핀 기능을 활용해서 자주 대화하는 사람을 바로가기로 생성하여 가장 상단으로 배치할 수 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카카오톡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네요. 미모티콘에 대한 업데이트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스타일의 미모티콘이 추가되어서 꾸미기 좋아진 것 같고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것 때문인지 마스크도 추가되었네요. 그리고 iMessage에는 단톡방과 비슷한 멘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룹의 대표 이미지도 꾸밀 수 있다고 하네요. 애플의 지도 앱도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애플 지도를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에서 새로운 지도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의 내비게이션 어플, 지도 어플과 비슷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한 도착 시 예상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업데이트도 있었는데요. 카플레이에 대한 부분과 배경화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바뀐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동차 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 BMW 5 시리즈부터 해당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능의 차 키는 아이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유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키를 주고받고 할 수 있나 보네요. 유언 칩셋이라는 새로운 칩셋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었고 그리고 앱스토어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었는데요. 앱스토어에는 앱 클립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서 NFC 기능을 활용하여 약 10MB 이하의 앱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다운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앱 클립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애플페이를 적극 활용하는 기능인 것 같아서 국내에서는 크게 사용하기 힘든 기능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iOS 14에 대한 업데이트들을 살펴봤고, 이번엔 아이패드 OS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아이패드 OS 14는 아이패드를 위한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패드 OS 14에서도 위젯 기능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사이드바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앱 내 사이드바를 이용해서 마치 컴퓨터와 같이 이용 가능한데 맥북과의 경계선이 옅어진 것 같습니다. 사이드바는 파일함과 같이 파일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나 보네요. 애플 뮤직에서도 이 사이드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화 앱도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요. 전화 앱의 팝업이 새롭게 생성되어 기존에는 화면 전체가 통화 버튼이 떴다면 이번에는 상단에 조그맣게 팝업 창이 나타나요. 전화 받기와 끄기를 설정할 수 있나 봅니다. 전화 팝업 알림은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적용되나 보네요. 그리고 검색 기능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고요. 유니버셜 검색 지원이라고 해서 단순 앱 내의 검색뿐만 아니라 사파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포괄적인 검색을 지원하는 듯합니다. 여기까지 아이패드 OS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애플 펜슬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애플 펜슬의 업데이트 내용은 사파리 검색창에 손글씨를 지원하여 손글씨로 작성한 내용을 바로 변환하여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별로 손필기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림 그리기, 동그라미 모양이라든지 세모 모양에 대한 변환 기능도 지원하는 것 같네요. 필기 부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에어팟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이루어졌는데요. 같은 애플 아이디를 공유하는 기기들 간의 연동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에어팟 프로의 경우 사운드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돌비 사운드라고 해서 공간감 있는 음향을 제공해 주는 듯 합니다. 이번엔 워치 OS입니다. 애플 워치의 다양한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지원하고 엑스라지 워치 페이스가 추가되며 또 워치 페이스를 직접 만들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기존의 워치 페이스는 종류가 많지 않아서 꾸미는 재미가 좀 덜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나만의 워치 페이스를 꾸밀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GTA처럼 자유도가 엄청 높은 그런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또 애플워치에서 애플 지도를 활용하여 내비게이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나 보네요. 내비게이션처럼 화면에 도착 예상 시간과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위치에서 방향 등 어디로 가야 되는지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애플워치에는 다양한 측정 앱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춤 측정이 생긴 것 같네요. 춤 측정은 현재 추고 있는 다양한 춤들을 측정하고 현재 움직임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수납하나 봅니다. 심박수 같은 것도 측정하나 보네요. 그리고 코어 트레이닝 기능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능은 활동 앱으로 불렸는데 이번에 피트니스 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수면 측정 기능이 추가되었고, 기존에는 수면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앱을 다운받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추가된 점은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뜬금없지만 이번에 손 씻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새롭게 생긴 기능인 것 같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손 씻기에 대한 방법과 시간 그런 게 나오는 듯 하네요. 애플워치의 심호흡 기능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또 애플워치의 프라이버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 애플 로그인 기능이 확대 지원되어서 여러 사이트에서 애플 로그인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쉽게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는 듯 합니다.
보안 알람 기능 지원, 그리고 앱 보안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그리고 아마존, 구글과 협력하여 홈킷 보안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또 스마트폰의 화면을 미러링해서 보여주는 에어플레이 기능도 4K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애플 TV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미디어들은 2021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왜 벌써부터 공개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엔 맥OS입니다. 맥OS 빅3라는 업데이트가 진행되고요. 디자인이 전면 개선된다고 합니다. UI 디자인이 변경되는데 아이패드와 좀 동일한 UI로 변경되고요. 지금 사이드바가 지원되게 되면서 또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기능들도 추가되고 아이워크 업데이트 등 여러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는 아이패드와 점점 만나게 하려는 업데이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컨트롤 센터를 지원하고 알림 센터에 위젯과 알림을 배치할 수 있고 아이메시지에 대한 개선도 있다고 합니다. 또 맥에 애플 지도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사파리의 경우 구글 크롬보다 약 50배 정도의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파리 시작하면 배경 설정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사파리 내부에 번역 기능을 추가됐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지금 새벽이라서 피곤해서 대충 빠르게 넘어가면 맥에 대한 애플 실리콘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적은 전력 소모와 강력한 성능, 그리고 엑스코드로 호환성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2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애플 실리콘은 A12Z 바이오닉 칩셋으로 구동되는 맥을 지원하는 영상을 보여줬고요. A12Z 바이오닉 칩셋만으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로제타 2에 대한 부분도 공개되었고 킥스타터 프로그램 그리고 맥 미니 조합의 개발자 키트를 새롭게 판매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 미니는 A12Z가 탑재된다고 하네요. 앞서 A12Z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게 맥미니로 공개하기 위한 것 같은데 맥미니에 대한 공개를 끝으로 WWDC 2020년 애플의 6월 공개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조심하라는 멘트와 함께 끝이 났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바이.